EPS 오디오북 6째 강의. 예상 EPS와 실제 EPS는 무엇이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EPS 오디오북 6째 강의입니다. 앞에 5강의에서는 EPS의 기본 개념부터 계산 방법, EPS 성장의 중요성, 그리고 퍼와 EPS의 관계까지 공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예상 EPS와 실제 EPS의 차이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기업이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도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했습니다. 순이익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가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반대로 실적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주가가 갑자기 상승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주식시장이 무엇을 보고 움직이는지 알아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이미 발표된 실적보다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을 먼저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상 EPS가 중요해집니다. 예상 EPS란 증권사 연구원이나 시장 참여자들이 기업의 미래 실적을 예상해서 계산한 앞으로의 주당 순이익입니다. 반면 실제 EPS는 기업이 실제 실적을 발표한 뒤 확인되는 주당 순이익입니다.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상 EPS는 시장 참가자들이 미리 생각하고 있는 성적표입니다. 실제 EPS는 기업이 실제로 받아든 성적표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 두 숫자의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기업의 지난해 EPS가 5,000원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상 EPS를 7,000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실제 EPS가 8,000원이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은 7,000원이었는데 실제로는 8,000원을 벌었습니다. 예상보다 1,000원을 더 벌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흔히 실적이 시장의 기대를 웃돌았다고 표현합니다.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보겠습니다. 시장은 EPS를 7,000원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EPS가 6,000원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EPS가 5,000원이었다면 기업의 이익 자체는 증가했습니다.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분명 실적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예상은 7,000원이었습니다. 시장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증가했는데도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시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학생이 시험을 봅니다. 지난번 점수는 70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80점을 받았습니다. 점수만 보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90점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80점이라는 결과는 좋아졌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주식시장도 비슷합니다. 좋은 실적이냐 아니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얼마나 좋은 실적을 이미 기대하고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실적 발표 전에 먼저 움직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미래 실적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투자자들은 실적 발표를 기다리지 않고 미리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실제 실적보다 먼저 상승합니다. 그리고 실제 실적 발표 날이 되었을 때 이미 기대가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실적이 나오면 기업의 미래이익 전망이 다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 EPS도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EPS 추정치의 변화입니다. 오늘 예상 EPS가 5,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기업의 수주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제품 가격도 좋아졌습니다. 실적 전망이 좋아지면서 예상 EPS가 6,000원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한 달 뒤 예상 EPS가 7,000원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시장이 예상하는 미래 이익이 계속 상향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투자자는 매우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단순히 EPS가 높은 기업을 찾는 것보다 앞으로의 EPS 예상치가 계속 올라가는 기업을 찾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 EPS가 1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000원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8,000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7,000원까지 내려갑니다. 주가는 아직 크게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기업의 미래 이익 전망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심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실전 투자에서는 현재 EPS만 보면 부족합니다. 과거 EPS, 현재 EPS, 그리고 미래 예상 EPS, 이 세 가지를 연결해서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얼마를 벌었는가, 현재는 얼마를 벌고 있는가, 앞으로는 얼마를 벌 것으로 예상되는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특히 주도주나 성장주에서는 미래 이익의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가는 기업의 실적이 최고가 된 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생길 때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기업의 EPS는 내년에 증가할까? 그 다음 해에도 증가할까? 그리고 시장의 예상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 질문이 기업을 바라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 첫째, 예상 EPS는 시장이 미리 예상하는 미래의 주당 순이익입니다. 둘째, 실제 EPS는 기업이 실제 실적을 발표한 뒤 확인되는 주당 순이익입니다. 셋째, 실적이 증가했다고 해서 주가가 반드시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의 기대보다 좋은 실적이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넷째, 미래 예상 EPS가 계속 상향되는 기업은 이익 전망이 좋아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투자자는 과거 EPS와 현재 EPS, 미래 예상 EPS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입니다. 주가는 현재의 이익보다 미래의 이익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겠습니다. 좋은 기업을 찾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시장의 예상보다 더 빠르게 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7째 강의에서는 EPS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감소했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7째 강의. EPS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감소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EPS 오디오북 7째 강의입니다. 지난 6째 강의에서는 예상 EPS와 실제 EPS의 차이를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실전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기업을 살펴보다 보면 EPS가 갑자기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잘 성장하던 기업의 EPS가 갑자기 크게 감소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초보 투자자는 숫자만 보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EPS가 크게 증가했으니까 좋은 기업이구나. EPS가 크게 감소했으니까 나쁜 기업이구나.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왜 EPS가 변했는가입니다. 오늘은 EPS가 크게 변했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이익의 변화입니다. EPS는 기업의 순이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EPS도 증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순이익이 왜 증가했을까요? 기업의 제품이 많이 팔렸을 수도 있습니다. 수주가 크게 증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품 가격이 상승했을 수도 있습니다. 원가가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좋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순이익이 증가했다면 기업의 본업이 좋아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나 건물을 매각했습니다. 다른 회사의 지분을 팔았습니다. 소송에서 큰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순이익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EPS 역시 갑자기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익은 매년 반복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EPS가 갑자기 증가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인지 일회성 이익인지입니다. 두 번째는 매출과 영업이익입니다. 좋은 EPS 성장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함께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합니다. 순이익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EPS도 증가합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기업의 사업 자체가 성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매출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영업이익도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순이익과 EPS만 갑자기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럴 때는 왜 그런 변화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의 맨 아래에 있는 EPS만 보지 말고 매출부터 영업이익, 순이익까지 연결해서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식수의 변화입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의 순이익이 똑같더라도 주식수가 달라지면 EPS가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순이익이 1,000억 원입니다. 주식수는 1억 주입니다. 그러면 EPS는 1,000원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해서 주식수가 줄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순이익은 그대로인데 나누어야 할 주식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주당 돌아가는 이익은 증가합니다. 즉, EPS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기업이 유상증자를 하거나 새로운 주식을 많이 발행합니다. 주식수가 크게 증가합니다. 기업의 순이익이 증가하더라도 주식수가 더 빠르게 증가하면 EPS가 기대만큼 증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EPS가 변했다면 주식수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업황의 변화입니다. 기업의 이익은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상황도 매우 중요합니다. 반도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EPS도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재고가 쌓이고 수요가 감소하면 기업의 이익이 빠르게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조선, 화학, 철강, 해운처럼 경기 변화에 따라 실적이 크게 움직이는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업에선 현재 EPS만 보는 것보다 산업의 사이클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EPS가 최고라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최고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 이익이 사이클의 정점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미래 EPS의 방향입니다. 이것이 실전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해 EPS가 3,000원이었습니다. 올해 EPS가 6,000원이 되었습니다. 2배로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내년 EPS를 4,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올해의 6,000원이 일시적인 최고점은 아닐까? 반대로 현재 EPS가 아직 크지 않더라도 내년과 그 다음 해 예상 EPS가 계속 증가한다면 시장은 미래의 성장을 먼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는 과거의 숫자를 확인하면서도 미래의 방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오늘의 내용을 아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EPS가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바로 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질문합니다. 왜 증가했지? 본업이 좋아졌는가? 매출과 영업이익도 증가했는가? 일회성 이익은 아닌가? 주식수가 변하지 않았는가?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년에도 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가? 반대로 EPS가 갑자기 감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 성장을 위해 현재 비용이 증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소의 이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보다 숫자가 움직인 이유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 첫째, EPS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감소했다면 그 이유부터 확인합니다. 둘째, 순이익 증가가 본업의 성장인지 일회성 이익인지 구분합니다. 셋째,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과 EPS가 함께 움직이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주식수의 증가나 감소도 확인합니다. 다섯째, 기업이 속한 업종의 사이클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섯째, 현재 EPS보다 앞으로의 예상 EPS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합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입니다. EPS가 변했다는 사실보다 왜 변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 기억하겠습니다. 좋은 투자자는 숫자를 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숫자의 원인을 찾아갑니다. 다음 8째 강의에서는 업종마다 EPS를 어떻게 다르게 봐야 하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8째 강의. 업종마다 EPS를 어떻게 다르게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EPS 오디오북 8째 강의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EPS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감소했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바로 업종마다 EPS를 어떻게 다르게 봐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EPS가 주식 한 주당 벌어들이는 순이익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EPS가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이
일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기업의 EPS를 똑같은 기준으로 비교해도 될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마다 사업이 다르고 산업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과 바이오 기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행은 이미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당한 이익을 벌어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EPS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은 어떨까요? 아직 제품이 출시되지 않았다면 매출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비용은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면 순이익이 적거나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EPS도 매우 낮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EPS가 낮은 바이오 기업은 모두 나쁜 기업이고 EPS가 높은 은행은 모두 좋은 투자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EPS를 볼 때는 같은 업종의 기업끼리 비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번에는 반도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실적 변동이 상당히 큰 산업입니다.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의 이익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EPS도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공급이 많아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상황은 반대로 바뀝니다. 매출과 이익이 감소하면서 EPS도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기업의 EPS를 볼 때는 현재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반도체 업황이 상승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조선도 비슷합니다. 조선 기업은 대규모 선박을 수주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건조합니다. 수주가 크게 증가했다고 해서 바로 그해 모든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주가 쌓이고 선박 가격이 좋아지고 수익성이 높은 선박이 실제 매출로 반영되면서 시간이 지나 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기업에서는 현재 EPS뿐 아니라 수주 잔고와 선박 가격, 그리고 앞으로의 수익성까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산기업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규모 수출 계약이 체결되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매출과 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현재 EPS보다 미래 예상 EPS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은 더욱 다릅니다. 신약 개발 기업은 현재 이익보다 임상시험 결과, 기술 이전 가능성, 제품의 시장 규모, 그리고 향후 상업화 가능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이라면 EPS만으로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마다 이익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EPS는 숫자의 절대 크기보다 같은 업종 안에서 변화의 방향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반도체 업종에 A 기업과 B 기업이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지난해까지 EPS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A 기업의 예상 EPS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B 기업의 예상 EPS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같은 산업 안에서도 실적 회복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를 찾아내는 것이 기업 분석에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업황에서는 많은 기업의 EPS가 함께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EPS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거나 새로운 제품이 크게 성장하거나 원가 경쟁력이 좋아지거나 고부가 가치 제품의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같은 업종 안에서도 더욱 강한 실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먼저 산업을 봅니다. 그 다음 그 산업 안에서 기업을 비교합니다. 어느 기업의 EPS가 가장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가? 어느 기업의 미래 EPS 전망이 계속 상향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익 증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도주를 찾을 때도 이런 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산업이 있고 그 산업 안에서도 실적이 가장 빠르게 좋아지는 기업이 있습니다. 주가의 힘과 기업의 이익 성장까지 함께 나타난다면 더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합니다. EPS가 가장 높은 기업과
EPS 성장률이 가장 높은 기업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큰 이익을 내고 있지만 성장이 정체된 기업도 있습니다. 현재 EPS는 작지만 앞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현재 EPS의 크기만 보지 마십시오. 과거에서 현재까지,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까지 EPS의 방향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 첫째, 업종마다 이익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다릅니다. 둘째, EPS는 가능하면 같은 업종의 기업끼리 비교합니다. 셋째, 반도체나 조선처럼 실적 변동이 큰 산업은 현재 EPS와 함께 산업 사이클을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성장 산업에서는 현재 EPS보다 미래 예상 EPS의 성장 속도가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적자 상태의 초기 바이오 기업처럼 EPS만으로 기업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기업도 있습니다. 여섯째, 같은 업종 안에서도 EPS와 예상 EPS가 가장 빠르게 개선되는 기업이 어디인지 비교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입니다. EPS는 업종을 무시하고 숫자만 비교하는 지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겠습니다. 산업을 먼저 보고 같은 산업 안에서 이익이 가장 강하게 성장하는 기업을 찾습니다. 다음 9째 강의에서는 EPS를 활용해 실제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EPS 오디오북 9째 강의 EPS를 활용해 실제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EPS 오디오북 9째 강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EPS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EPS의 증가와 감소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실제 기업 분석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을 처음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차트도 좋아 보입니다. 거래 대금도 증가했습니다. 주가도 강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업의 이익도 정말 좋아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EPS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기업을 분석할 때는 5단계로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몇 년간 EPS의 방향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EPS가 3년 전에는 1,000원이었습니다. 2년 전에는 1,500원, 지난해에는 2,000원, 올해는 2,500원입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EPS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식 한 주가 만들어내는 이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3원 2,500원, 2,000원, 1,500원으로 감소하고 있다면 기업의 이익 창출력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볼 것은 현재 EPS의 숫자가 아니라 EPS의 방향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도 함께 확인합니다. EPS만 증가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모습은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EPS까지 함께 증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은 거의 그대로인데 EPS만 갑자기 2배가 되었다면 왜 그런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을 매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회성 이익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수가 감소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EPS의 증가가 기업 본업의 성장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래 예상 EPS를 확인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실적은 이미 지나간 숫자입니다. 주식시장은 앞으로의 실적을 먼저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EPS가 3,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예상하는 내년 EPS가 4,000원입니다. 그 다음 해 예상 EPS가 5,500원입니다. 미래 이익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EPS는 5,000원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상 EPS가 4,000원, 그 다음 해에는 3,000원으로 내려갑니다. 현재 실적만 보면 좋아 보이지만 미래 이익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EPS보다 앞으로의 EPS 방향이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퍼와 함께 봅니다. 이제 앞에서 공부한 퍼가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가가 10만 원입니다. 현재 EPS가 5,000원입니다. 그러면 퍼는 20배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상 EPS가 1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그대로라면 미래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퍼는 10배 수준이 됩니다.
현재 퍼만 보면 조금 비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이익이 빠르게 성장한다면 미래 기준으로는 부담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도 가능합니다. 현재 퍼는 낮습니다. 그래서 싸 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EPS가 크게 감소한다면 현재의 낮은 퍼는 일시적인 착시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퍼와 EPS는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5번째입니다. 같은 업종의 경쟁 기업과 비교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반도체 기업이라면 다른 반도체 기업과 비교합니다. 조선 기업이라면 다른 조선 기업과 비교합니다. 방산 기업이라면 같은 방산 업종의 기업들과 비교합니다. A 기업의 예상 EPS는 내년에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 기업은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 기업은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C 기업의 이익이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까? 신제품 때문인가?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는가? 수주가 크게 늘었는가? 제품 가격이 상승했는가? 원가가 낮아졌는가?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가? 바로 이런 질문이 기업 공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도주 공부와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강합니다. 거래 대금도 증가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동시에 미래 예상 EPS까지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차트만 강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 전망까지 좋아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예상 EPS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와 실적의 방향이 서로 다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을 분석할 때는 순서를 정해두면 좋습니다. 먼저 과거 EPS의 방향을 봅니다. 그 다음 매출과 영업이익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미래 예상 EPS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퍼와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업종의 경쟁 기업과 비교합니다. 이 5단계만 반복해도 기업을 바라보는 눈은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EPS가 증가한다고 주가가 반드시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가는 금리, 수급, 시장 상황, 산업 전망, 기업에 대한 기대 등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EPS는 기업을 분석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이지만 그 자체가 매수 신호는 아닙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 첫째, 최근 몇 년간 EPS의 방향을 확인합니다. 둘째,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도 함께 확인합니다. 셋째, 현재보다 미래 예상 EPS의 방향을 중요하게 봅니다. 넷째, EPS와 퍼를 함께 연결해서 봅니다. 다섯째, 같은 업종의 경쟁 기업과 비교합니다. 여섯째, 주가와 거래대금, 수급과 이익 성장의 방향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입니다. 좋은 기업 분석은 현재 이익을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래의 이익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겠습니다. 차트에서 강한 기업을 발견했다면 EPS에서 그 강함의 이유를 확인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10째 강의에서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EPS 핵심 총정리와 실전 투자 활용법을 공부하겠습니다.